오늘 얘기할 사람은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분인데 옛날에 뭐 서프라이즈나 흥미로운 이야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의 이야기를 한 번씩 아마 들어보시긴 했을 텐데 이분은 미국 사람이고 이분이 그 미국의 북동쪽인 뉴햄프셔라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20대 때 철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철도 회사.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철도를 깔려고 이제 암석들을 폭파시키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요. 그 일을 하다가 이 폭발이 잘못 터져가지고 이 아래에 있던 쇠막대가 이 사람의 왼쪽 뺨에서부터 왼쪽 눈,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전두엽, 뇌까지 뚫고 지나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엄청나게 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분 보면 여기 눈이 한쪽 감겨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뺨에는 여기 사진에서는 흉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 쇠막대라서 지금 이거 들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분이 일하다가 그런 큰 사고를 당하게 돼요.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뺨이 이 광대뼈 아래쪽으로 이 쇠막대가 탁 지나가면서 눈이랑 여기 보이는 전두엽 요 위쪽 부분을 관통하고 쇠막대가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은 쇠막대가 예를 들어 약간 동그란 형태였다면 끝부분이 동그란 형태였다면은 이 두개골이 그 충격을 전체적으로 다 받게 돼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큰데 이 쇠막대 끝부분이 약간 뾰족했대요. 그래가지고 이 두개골을 관통해가지고 한 20m, 30m를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살게 된 것이다. 다행히도 관통이 돼서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뚫렸던 쇠막대의 이 길이는 한 1m, 그 다음에 직경은 3cm. 그 3cm면 어느 정도냐면 우리 100원짜리 동전이 2.4cm. 그러니까 100원짜리보다 살짝 더 두꺼운 두께감을 가지고 있는 쇠 막대가 이게 뚫고 지나간 거예요. 생각보다 두껍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 신기한 게 이 사람은 이 뇌가 그렇게 다 뚫렸는데도 의식을 잃어버리진 않았대요. 그래가지고 뭐 앉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 상태로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랑 대화도 하고 그랬다는데 진짜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 피니어스 게이지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머리가 뚫리고 나서 의식이 있는 채로 병원을 가게 돼요.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는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치료는 잘 됐어요. 살긴 살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부상을 당하고 살긴 살았는데 약간 평소랑 다르게 바뀐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약간 행동이 약간 절제가 안 되고 충동 억제가 안 된다. 약간 동물처럼 됐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 사람을 치료했던 주치의가 이제 막 이런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뭐 지적 능력이랑 동물적 본능 사이의 균형이 파괴된 것 같다. 변덕스럽고 어린아이 같다. 뭐 욕망과 충돌할 때 절대 굽히지 않는 고집을 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까지는 그걸 잘 몰랐대요. 사람의 뇌의 특정 부위가 다치면은 그게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잘 몰랐대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지점을 좀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의 뇌 일정 부분을 다치게 되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이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전두엽 같은 경우에 이성이나 충돌 억제 이런 걸 하는 뇌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다쳐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뭔가 오락가락하면서 뭔가 동물적으로 바뀌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치료를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철도 회사에 다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동료들이 보고서 아, 내가 알던 게이지가 아니네 이러면서 이제 아, 너는 일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게이지는 이제 일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하다가 게이지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여기를 가게 돼요. 여기 바넘의 미국 박물관. 바넘은 진짜 유명한 사람인데 이 바넘이 누구냐면 영화 위대한 쇼맨에 나오는 그 주인공, 그 주인공이 바넘이잖아요. 바넘이 운영했던 박물관이 있는데 여기에는 막 온갖 특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어쨌든 이 바넘이라고 영화 위대한 쇼맨으로 유명한 그 바넘이 이제 뭐 서커스단도 운영하고 박물관도 운영했는데 서커스단은 박물관 이후에 운영했던 거고 그 사람은 처음에는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박물관. 근데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세상에 온갖 특이하고 좀 엉뚱하고 재밌는 것들을 다 이제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물론 약간 좀 안 좋은 것도 좀 많았어요.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도 좀 있었고. 근데 어쨌든 게이지도 이 박물관에 가가지고 전시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냐하면 뇌가 뚫렸는데 어디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박물관에 가면은 게이지가 이렇게 서 있는데 게이지 이렇게 보면은 이 머리 안에 뇌 박동을 볼 수 있는 그런 걸 구경거리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본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게이지가 박물관의 어떤 전시품으로 취업을 하게 돼서 거기서 한 1년 정도 일했다고 하는데 이 박물관에서 유명한 거는 위대한 쇼맨에도 나오는데 이 왼쪽 사람이 반엄이고요. 이 사람이 반엄.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사람은 찰스 셔우드 스트래튼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은 엄지 장군. 엄지 장군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그 박물관에서 제일 인기 스타였대요. 그래서 위대한 쇼맨에서도 이런 캐릭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춤추고 노래 부르고 나폴레옹 성대모사하고 엄청 재능이 많았던 사람인가 봐요,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는 영국 여왕 초청받아가지고 그 영국 여왕 앞에서도 이제 공연을 했다고 하고요. 또 유명한 게 이런 거, 피지이너. 그러니까 이런 게 이게 1850년대거든요. 이 시대가 1850년대에 막 신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피지이너 보러 볼 사람 우리 박물관으로 오세요. 피지이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만든 거냐면 원숭이랑 물고기랑 이렇게 따로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미라로 만든 거라고 해요. 근데 이런 게 이제 막 신문 같은데 이런데 이제 막 그 뿌려졌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인어? 그거 실제로 있는 건가? 그거 실제로 있다고 한번 보고 싶다 하면서 이제 보러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막 온갖 잡다한 것들이 다 있는 게 이제 그 반엄 박물관인데 이 박물관 같은 경우에 회전율이 되게 빨랐대요. 회전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사람들한테 신선한 걸 보여줘야 되니까 이걸 운영하면서 막 온갖 세상에 막 특이한 거, 신기한 거 있으면은 계속 이제 갈아 끼우면서 사람들이 항상 새로운 걸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1800년대에 얼마나 이게 도파민이 많이 나왔겠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으로 따지면 유튜브 같은 건데 유튜브 들어가면 막 온갖 거 다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이거 보러 가는 게 얼마나 재밌었겠어요, 사람들이. 근데 반엄하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반엄 효과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도 얘기하냐면 포러 효과라고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포러 효과? 그래서 이 포러 효과는 뭐냐면 반엄 효과를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것도 포러 효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 항목들이 있어요. 이 포러 효과는 뭐냐면 사람들은 보통 보편적인 특성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듣게 됐을 때 이게 나만이 가진 어떤 특수한 감정이라고 느낀다는 거를 이제 포러 효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당신은 스스로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죠?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가지고 있을 만한 특징, 성격 같은 거를 사람들 개개인은 나만이 가진 거라고 약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이제 반엄이 되게 잘했다고. 왜냐면 반엄 박물관에 가면은 온갖 세상 특이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거 내가 원했던 것 같은데 왜냐면 놀라니까 그걸 보고 놀랄 만한 것들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포로 효과, 반엄 효과 막 이런 것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저 반엄 박물관에 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 사람은 제니 린드라고 이 사람은 누구로 나오냐면 이 사람이에요. 노래 부르던 사람. 노래 엄청 잘 부르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제니 린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페라 성악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그 이상한 반엄 박물관에 갔냐? 하면은 일단 돈 벌러 간 거긴 맞는데 돈을 왜 벌려고 했냐면은 이 사람의 별명이 스웨덴 출신인데 스웨덴의 나이팅게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천사 같은 분이죠. 왜 천사 같냐? 이 사람은 20살 때부터 이제 막 고아원이나 학교 이런 데 다 막 자기 번 돈 후원하고 그다음에 반엄이랑 계약을 했던 이유도 자기가 지어놨던 학교나 고아원 같은 데에다가 돈 벌어가지고 또 후원하려고 그래서 이제 반엄이랑 계약을 한 거거든요. 되게 마음씨 좋으신 분이죠.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자기 목소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게 좋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도 해요. 목소리가 엄청 좋았대요, 이분이. 1800년대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 데뷔를 하자마자 완전 스타가 된 분이셨는데 그렇게 활동하다가 이제 29살 때 반엄의 제안을 받고 반엄 박물관에 가게 됐죠, 이분도. 제니 린드 이 오페라 가수도. 근데 이 반엄이랑 150번 정도 같이 하자는 계약을 했는데 중간에 100번이 좀 안 돼서 96번째인가? 그때쯤 제니린드가 이제 그만하겠다 그래요. 반엄이랑. 왜 그만하겠다고 하냐면 반엄이 이제 제니린드랑 같이 공연을 하고 다니니까 제니린드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파워가 센 거예요. 이분의 티켓 파워가. 그래가지고 티켓 값도 막 올리고 그 다음에 돈 벌려고 제니린드 이름을 따가지고 제니린드 장갑, 제니린드 모자 제니린드 뭐 코트 막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제니린드 소세지 막 이런 것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돈 되는 걸 다 한 거죠. 근데 반엄은
진짜 마인드가 성공할 사람 마인드긴 해요. 그러니까 '잘 되네.' 하니까 이 사람 걸로 해 가지고 '이 사람 따 가지고 다 만들어 보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다 만들자.' 그런 거 보면서 제니 린드가 이제 환멸을 느꼈겠죠. 이 사람은 별명이 나이팅게일인데 나이팅게일 이름을 따 가지고 막 소세지 팔고 이러니까. 그래 가지고 제니 린드도 바넘이랑 계약을 했던 거를 다 채우진 않고 1 년이 안 돼서 이 사람도 이제 계약을 해지했다고 해요. 바넘이 너무 돈 미세여 가지고. 근데 그 과정에서 둘 다 윈윈이었어요. 제니 린드도 돈을 많이 벌었고 그때 당시 바넘도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제니 린드는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을 다 못 채워 가지고 뭐 많은 위약금을 주고 해지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넘 박물관에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게이지 게이지 이야기로 넘어오면은 이분은 바넘 박물관에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나와 가지고 어디 가냐면 다시 자기 마을로 가요. 뉴햄프셔. 뉴햄프셔로 가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면 마구간에서 마차를 모는 일을 좀 하거든요. 자기 고향에서 한 1년 6 개월 정도. 그렇게 일한 다음에 이게 1852년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한 거는 1848년 그러니까 사고가 난 이후로 한 4 년이 지난 후에는 이 사람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칠레를 가게 돼요. 칠레. 뉴햄프셔에서 칠레를 가게 돼요. 뉴햄프셔는 미국의 저 위쪽 북동쪽에 있는 곳 칠레는 완전 그 남미잖아요, 남미. 뉴햄프셔에서 칠레로 가게 된다. 이 거리가 보니까 직선 거리로 8,000 킬로미터였는데 이때 당시에는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을 때라 눈과 뇌를 다친 사람이 뉴햄프셔에서 칠레를 갔다는 게 참 '야 어떻게 갔지? 어떻게 갔지?' 그러니까 뭐 배 타고 막 마차 타고 수십 개월 걸쳐서 아마 갔을 텐데 아니 수십 개월은 아니라 수개월? 수개월 정도 걸렸겠죠? 목숨을 걸고 가지 않았을까? 칠레. 근데 이 사람이 칠레를 왜 갔냐면 이때 당시에 골드러시였대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쪽에 금광들이 막 발견되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미국으로 막 몰리던 시기예요.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하고 아시아에서 뭐 중국 아니면은 뭐 유럽에 막 프랑스, 독일 이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미국으로 한참 몰리는 시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게이지는 자기가 이제 마차를 끌 수 있으니까 칠레 남미 쪽에 가 가지고 '내가 마차 운행사가 돼야겠다.' 이 생각을 했나 봐요. 마차 음. 근데 이거 전에 이걸 먼저 봐야겠다. 이 게이지가 이동했던 거리라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산티아고고 여기 보이는 게 발파라조라는 항구가 있는데 여기를 이제 사람들을 실어 날랐대요, 게이지가. 칠레 사람들 여기 산티아고에서 "자 이거 미국 갈 사람들 모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모집한 다음에 이제 발파라조까지 실어다 주는 거예요." 발파라조는 뭐냐면 이 항구 도시, 항구 도시. 이게 1800 년대 때는 이 태평양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배 타고 미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자동차로 1 시간 24분 거리고 거리로 치면 116 킬로미터인데 이게 말을 타고 이제 다니는 거거든요, 이 지형들을. 비포장 도로를. 비포장 도로를 116 킬로미터 걸어가는 게 아니라 말 타고 간다? 근데 말의 평균 시속을 보면은 10 킬로라고 그래요. 10 킬로. 말의 평균 시속. 뛰었다가 쉬었다가 다 포함하면은 평균 말이 10 킬로미터를 가는데 시속. 그러면 이거 110 킬로, 120 킬로라고 치면은 최소 12 시간인 거예요, 최소. 거기에 뭐 잠도 자고 쉬는 것까지 하면은 이동 시간만 20 시간이 걸리는 거죠. 엄청 많이 걸리는 거죠. 그니까 여기서 이 산티아고에서 마차에 사람 딱 태운 다음에 여기 발파라조 항구까지 가는데 거의 한 2박 3일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게이지는 눈도 한쪽 없고 여기 전두엽도 파괴된 상태에서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냐? 7년 동안 했어요. 대단하죠. 산티아고에서 사람 태워 가지고 발파라조까지 사람 모시고 가는 일을 7년 동안 했대요. 이 비포장 도로를. 말을 이렇게 타고 다녔겠죠. 말을 6 마리 이렇게 데리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음. 자 그리고 이것도 이미지 하나 보여 드리면 요거 한번 보시면은 아니 칠레가 여기 있잖아요, 칠레. 그 아까 말했던 그 항구 도시가 발파라조 항구 도시가 한 뭐 이쯤 있겠죠. 그럼 여기서 사람들 배 태워 가지고 이렇게 배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미쳤다. 그러니까 골드러시 때 목숨을 걸고 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남태평양 해를 옆에 끼고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캘리포니아까지. 어쨌든 여기서 이제 미국으로 갈 사람을 태워서 이 게이지가 열심히 마차를 몰았죠. 야 말 한 마리도 컨트롤하기 힘든데 6 마리를 눈 한쪽밖에 없는데 한쪽 눈으로. 대단하죠. 그렇게 1852 년부터
1859 년까지 이제 7 년간 이 마차 운행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몸이 갑자기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뇌가 운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간질, 지금은 뇌전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좀 증세가 심해져 가지고 이 일을 그만두고 다시 고향으로 가요. 누이랑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가요. 거기에 있다가 이제 얼마 못 가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나이가 한 26쯤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 뇌가 다쳤을 때는 공격적이고 뭔가 동물 같은 느낌이었다. 왜냐면 이성적이지가 않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전두엽이 파괴돼 가지고. 근데 이제 어머니 곁에서 죽기 전에는 어머니는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감정도 되게 풍부하고 되게 착해졌다." 근데 그게 뭐 마차 일을 하면서 사람이 바뀐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마차 일을 하면서 뭔가 동물들과 교감하고 자연과 교감되면서 뭔가 사람이 좀 달라졌나? 근데 뭐 죽기 전에는 약간 좀 평범한 좀 따뜻한 사람이었다가 뇌전증이 너무 심해져서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집도 하나 만들었는데 홈 스위트 홈. 근데 이 게이지라는 사람 보면서 참 멋있다. 이 사람 알아봤는데, 와, 사실 눈을 잃어버리고 뇌를 관통당한다는 거는 엄청난 큰 부상이라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부상을 당하게 되면 약간 그냥 자포자기할 법도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 사람은 반원박물관에도 가서 막 자기 자신이 이제 전시품이 돼 가지고 거기서도 일을 하고 어디 마국간에서도 일하고, 그다음에 골드러시 사람들이 저기 많이 몰리네 하면서 이제 또 저기 직선거리로 8,000km를, 그러면 직선거리로 8,000km면은 배 타고 뭐 타고 하면은 한 10,000km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00km를 이렇게 쫙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7년간 마차를 운행했다는 게 대단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보면서 '야, 멋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